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의 선임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김리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광석에서 금속을 어떻게 추출해내는지에 대해서 광석이 금속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금속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 껍데기부터 스마트폰 내부의 부품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금속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트북에도 많은 금속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여기 보이는 장신구에도 물론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자동차 차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내부 부품에도 많은 종류의 금속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이건 이제 비행기 같이 생겼지만 드론인데, 드론에도 드론 동체뿐만 아니라 드론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금속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금속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제 금속을 보통 이제 오는 곳이 광석인데요. 이제 광석의 의미에 대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사전에서 얘기하는 광석의 의미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채광할 수 있는 광물 또는 그런 광물의 집합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이 한 개로 광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광물이 섞여서 이제 광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물의 의미가 또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광물의 의미도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천연으로 나며 질이 고르고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물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이 붙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광물이 이제 화학적 조성이 일정한 물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자석으로 이렇게 모래를 긁어보면 철가루가 이렇게 붙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철가루가 광물 중에 한 가지인데 자철석이라는 광물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흙을 펐을 때 자철석이라는 광물이 모래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모래와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광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광물의 의미로 보면 그 모래와 자철석의 이제 혼합물은 자철석과 모래의 성분인 석영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광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석에서 이 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코칩 쿠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초코칩 쿠키를 먹는 이유는 초콜릿이 맛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 초코칩 쿠키에서 초콜릿을 한번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콜릿을 빼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 초코칩 쿠키를 한번 이렇게 크게 부셔야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초콜릿들이 거의 이제 쿠키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잘게 부셔서 거의 가루 상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초콜릿을 이렇게 뽑아내다 보면은 그 쿠키 본체만 있는 쿠키 가루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초콜릿에 쿠키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부분, 그리고 거의 초콜릿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쿠키 전체가 이제 광산과 광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속이 들어있는 원료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쿠키를 한번 크게 부쉈던 과정을 그 광산에서 광석을 이렇게 채광을 하고, 그리고 크게 파쇄를 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쿠키를 잘게 부셨던 단계를 이렇게 분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큰 원통형의 기계에서 분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기계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기계 안쪽에는 이제 스틸볼이 같이 이제 광석과 들어가서 이 광석을 부셔서 이렇게 잘게 분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잘게 부서진 광석에서 우리는 금속 또는 쿠키로 치면 초콜릿을 이제 뽑아내고 싶을 텐데요. 그게 이제 분리 단계가 될 텐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래에서 이렇게 자석을 이용해서
철가루를 뽑아내는 이 과정이 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광석을 잘게 부시고 분리를 하는 자원 처리라는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뽑아낸 초콜릿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초콜릿에 아까 조금씩 붙어 있었던 쿠키를 조금 더 떼내고 다시 이제 녹여서 이런 하트 모양의 새로운 초콜릿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실제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금속을 이렇게 녹여서 금속 발을 만드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이제 화학 야금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렇게 금속으로 치면 우리가 이런 골드바를 만드는 과정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석이 금속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원 처리와 화학 야금이라는 과정으로 나눠질 수 있고 이 두 가지 과정을 합쳐서 추출 야금이라고 부릅니다. 야금이라는 게 이제 그 금속을 재련을 하는 분야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에 특히 추출을 붙이게 되면 광석에서 금속을 빼내고 금속 발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추출 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광산에서 채광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파분쇄를 한 다음에 단체 분리된 광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체 분리가 됐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금속이 들어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얻어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단체 분리 광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단체 분리가 된 광석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선별 과정이 들어가는데요. 앞서서 보신 자석으로 철가루를 뽑아내는 과정이 물리적 선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선별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원하지 않는 광물 찌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정광은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금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 선별까지 단계를 자원 처리, 그리고 정광에서부터 금속을 만드는 단계를 화학 야금이라고 부르고 통틀어서 추출 야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출 야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 주기율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금속이 되겠는데 거의 모든 금속을 이제 추출 야금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살짝 붙어 있는 이런 원소들을 이제 준금속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준금속까지도 보통 추출 야금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었던 물리적 선별과 화학 야금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리적 선별 단계는 굉장히 이제 많은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광물들의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서 선별하는 비중 선별, 그리고 자성이 있냐 없냐로 분리하게 되는 자력 선별, 부유 선별은 광물의 표면 특성 차이를 이용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비중 선별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사금 채취할 때 이런 펜을 가지고 이 모래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한 번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이유가 모래와 금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중이라는 거는 물과 이제 어떤 물질의 밀도를 이렇게 비로 나타낸 것인데 물보다 이제 밀도가 높은 애들이 이제 비중이 크다라고 하고 물보다 이제 밀도가 낮은 애들은 보통 비중이 낮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모래와 금은 물에 비해서는 비중이 각각 이제 3배 그리고 19배 정도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와 금 사이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금은 펜 위에 남고 모래는 씻겨 내려가면서 아래 그림처럼 금을 비중 차이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 선별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질을 흘려 보내주면은 자성이 있는 부분은 여기 자석에 달라붙고 자성이 없는 부분은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제 자성 차이를 이용해서 광석에서 원하는 광물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유 선별 같은 경우는 표면이 이제 물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광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에 물 속에 기포를 불어 넣어주게 되면 물과 친하지 않는 광물들은 이렇게 기포에 붙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물과 친한 광물들은 이렇게 물 속에 남아서 물과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성질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광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화학 야금 방법인데, 화학 야금 방법은 크게 이제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으로 나뉘어집니다. 건식 재련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서 쇳물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이제 건식 재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습식 재련은 이제 물 속에서 금속 원료를 어떤 화학 약품을 넣어서 녹여내게 되는, 용해를 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압력을 주기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추출 야금의 예시로 바나듐이라는 금속의 회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바나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소가 이렇게 플러스 2가에서 플러스 5가에 이르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바나듐 산화 한원 흐름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 원소만을 이용해서 각각 양극과 음극에 전액을 주입을 함으로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바나듐 산화 한원 흐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외에도 사실 바나듐이 좀 더 대표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철강에서 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바나듐은 이제 천연 광석에서 얻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석탄에서도 얻어지고 철강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에서 얻어질 수 있고, 이제 재활용 분야에서는 폐촉매 같은 데서도 바나듐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광물이 많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바나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 바나듐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이 다량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바나듐 광석에는 철과 티타늄이 주성분인 광물이 들어 있는데요. 각각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자철석, 철가루와 같은 자철석과 그리고 티탄 철석이라는 광물이 이제 주요 광물로 들어 있습니다. 이 광석을 이제 살펴봤더니 바나듐은 이 자철석 쪽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자철석이 Fe3O4라고 해서 이제 철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철의 자리에 바나듐이 일부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광석에서 이제 바나듐을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선 채광을 해와서 파분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바나듐이 자철석, 철가루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력 선별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자성 광물 쪽에 바나듐이 들어있는 자철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철석에서 바나듐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석을 이제 어떤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듐이 들어가 있는 염을 같이 넣어서 800도에서 한 1300도 정도 범위에서 이 혼합물을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바나듐이 이제 물에 녹는 형태인 이런 NaVO3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이 NaVO3는 물에 넣으면 가볍게 이제 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바나듐이 들어있는 우리가 액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바나듐 이외의 불순물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얻어진 바나듐 농축액으로부터 우리가 침전을 하고 암모늄염을 사용해서 침전을 시키고, 이 침전된 산물을 건조를 시켜서 이제 중간 산물을 얻게 됩니다. 이 중간 산물은 이제 최종적으로 고온에서 한 500도 정도 로스팅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나듐 옥사이드라는 최종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나듐 추출 과정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앞단의 채광부터 자력 선별까지 단계를 자원 처리라는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연배소와 그리고 마지막 하소 단계를 건식 재련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침출부터 규산염 제거, 침전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공정을 습식 재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이 습식 재련 공정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습식 재련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수침출인데요. 이 수침출에서는 우선 이 반응기에 물을 먼저 넣고 이 물이 이제 교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 연배소 단계에서 나온 연배소 산물을 이 수침출 반응기에 장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침출 반응기가 교반이 되면서 광석으로부터 바나듐이 선택적으로 용액으로 침출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침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남아있는 이 철 함유 찌꺼기와 바나듐이 녹아있는 용액을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과지를 사용해서 여과를 하게 되면 철 함유 찌꺼기는 여과지에 남고 이렇게 노란색의 바나듐 용액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바나듐 용액은 침전 단계를 통해서 암모늄 바나데이트를 이제 만드는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바나듐 용액에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는 염을 이제 투입을 해서 바나듐을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의 중간 산물인 암모늄 바나데이트라는 요 고체 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체 산물 또한 지금 용액 속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수침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거름종이에 한번 여과를 해서 암모늄 바나데이트를 이제 이렇게 여과지 위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암모늄 바나데이트 같은 경우는 수분이 아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건조된 암모늄 바나데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암모늄 바나데이트를 500도 정도 되는 온도로 하소를 시켜서 이 암모늄염을 날려보내고 바나듐 옥사이드라는 최종 제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광석에서 금속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간단한 이론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바나듐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바나듐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어떤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이제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금속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바나듐처럼 국내산 광석에서 또 이제 금속을 찾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이제 광산에 이제 광산에 있는 광석들도 가져와서 이제 금속을 추출하고 우리나라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금속을 회수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광석에서 금속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